자, 그러면 이제 바로 둔촌주공으로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둔촌주공이 벌써 뭔가 추진된 지는 이제 20년이 돼갑니다. 아, 그리고 2003년에 추진위가 설립이 됐었군요. 야, 그러면은 진짜 이제 20년 차네. 20년이 돼가는 20년 거예요. 차네요. 몇 달 뒤면은. 그러니까요. 네네. 그런데 저 때부터 이렇게 쭉 해오다가 중간중간에 뭐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죠. 네, 2009년에 조합 설립됐고 네. 16년은 시공사 선정 뭐 약간 늦어지긴 했지만 뭐 네. 그래도 이 정도 속도면 뭐 나쁘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 준공이 안 됐고 뭐 하는 거면은 중간에 어디서부터인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사실 자잘자잘한 문제들은 늘 재건축 현장에서 일어날 수는 있는데 큰 문제가 생겨버린 게 바로 2020년 저 때였죠.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네네네. 변경 계약.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쉽게 그냥 간단하게만 표현을 해드리자면 네. 처음에 시공사 즉 공사를 해주겠다는 건설사들의 네. 모임이 요 가격에 해줄게라고 약속을 했던 그 가격에 비해서 중간에 건설비 뭐 자재비 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엔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가격 좀 올려주셔야겠습니다. 네. 요 협상을 사실은 조합과 해야 됩니다. 그럼 조합은 그 얘기를 듣고 뭐 판단을 하고 얼마 정도일지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협의를 하게 되는데 네네네. 그때 이제 올려줬던 게 3조 2천억 원이었죠. 문제는 이게 우리가 집주인 개인이 있고 네. 건설사를 써가지고 내 빈 땅에다가 건물 좀 올려주세요라고 하는 건 네. 집주인 입장에서 건설사와 문제가 생기면 1대1로 얘기를 하면서 해결이 되지만 네. 이거는 사실 거의 뭐 6천여 명이 있는 조합원만 하더라도 6천여 명이 주인만 있으니까 6천 명이 넘는데 그 6천 명이 다 가서 떠들 수는 없으니 네. 대표. 야, 네가 반장해라고 하는 이제 대표가 있을 것이고 네.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장. 그렇죠. 네, 조합장, 집행부 이렇게 있을 텐데 그들이 대표해서 무언가를 속된 말로 쇼부를 쳐야 되는데 그 쇼부를 치는 과정에서 조합에게 설명한 내용과 네. 이들과 쇼부를 친 내용이 뭔가 달랐다라는 게 이제 저 때 문제가 된 거죠. 2020년에. 이때요. 원래는 한 2조 9천억 원에서 이제 쭉 올라간 게 네. 저렇게 3조 2천억 원으로 하더라도 조합이 오케이라고 했었던 이유가 저렇게 공사비를 올리더라도 네. 야 우리가 더 부담을 할 게 돈이 없어요. 안 부담해도 돼요. 그럼 사실 why not? 네. 공사비를 건설사에 더 주는데 우리들 집주인이 부담할 게 없다고? 네. 당연히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당시에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부담을 알고 보니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저때 문제가 뭐냐면 저렇게 3조 2천억 원을 편성을 하면서 부담을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고 했었던 이유는 네. 분양가를 3,550만 원을 확정받았을 때 그러니까 평당 분양가 3,50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공사비를 좀 늘려야 되기는 하는데 그렇죠. 저렇게 늘려줘도 어차피 이 정도 받으면 네. 우리한테 부담은 없습니다. 새로 분양받는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이 청약 받았을 때 그렇죠. 그분들한테 가격을 좀 더 받을게. 더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사실은 그 직전에 얘기했던 공사비 변경 계약보다도 오히려 분담금이 줄었어요. 오히려 살짝 줄어드니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마법 같은 일이? 마법 같은 일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하니까 조합 믿고 오케이 하자라고 했던 게 대다수였고 그 중에 일부 약간 의심이 많은 사람들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거 들여다 봐야 돼라고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셨었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건 3,500만 원 정도 분양가가 나왔을 때 가능한 거고 실제로 나온 분양가는 2,978만 원. 저 차이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평당 600만 원이니까 뭐 한 30평 기준을 치면은 한 1억 8천씩 덜 받게 된 거니까 그렇죠. 조합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내라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부담이 더 늘어난 겁니다. 확 늘어난 거고 또 그 사이에 이건 약간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자면 확정지분제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건설을 하고 막 하다 보면 이렇게 중간에 뭐가 많이 바뀔 수 있잖아요. 네네. 많이 바뀔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조합한테 돈 더 내세요. 돈 더 내세요. 뭐 자재값 올랐는데 뭔가 돈 올랐는데 이러면서 돈 더 내라고 하고 나중에 뭐 미분양됐는데 야 이거 미분양된 거 책임지세요. 이럴 수 없으니까 네네. 건설사가 들어가면서 일정 부분의 지분은 조합원분들한테 무조건 줄게요. 이만큼의 지분은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볶아 먹든 삶아 먹든 어떻게 하든 미분양이 나든 더 비싸게 비싸게 팔지는 못하는구나. 그러든 간에 책임은 질 테니까 그렇게 갑시다. 라고 해서 처음에는 시작이 이렇게 됐거든요. 확정지분제로.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게 땅 주인하고 건설사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가기보다는 같이
우리가 그냥 이거 같이 사업합시다. 이거 너네는 땅을 주고 우리는 공사를 같이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회사처럼 움직입시다. 아 얼마나 아름다워요. 네. 뭔가가 손해가 발생하고 뭐하고 하는 경우에 이렇게 같이 하는데 이 정도만큼은 이렇게 늘어나는 거 포함해서 이 정도만큼은 땅 주인께 드릴게요. 네네. 그리고 요만큼만 우리 파일을 주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우리가 다 책임져서 손해보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해결할 테니까 그렇죠. 우리한테 아름답게. 제발 이걸 주세요. 네. 왜? 너무 큰 사업이었으니까. 저 때 당시만 하더라도 네. 얼마예요? 6,000세대가 지금 12,000세대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저 때 공사비가 한 2조 처음에 한 게 2조 약간 넘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먹어도 충분했던 사업이라고 그렇죠. 판단을 한 게 뭐 7년 전, 8년 전이니까 할만해요. 오케이. 시작이 되게 오래 전에부터 됐으니까 네. 16년도만 해도 사실 뭐 옛날 맞아요. 얘기니까. 초등학교 들어간 애한테 야 아빠가 너한테 너 고등학교 들어오면 용돈을 2만 원 줄게라고 하면 이 초등학교 1학년은 그 2만 원이 얼마나 커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했는데 나중에 잘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지.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공사도 사실 그런 현장이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조합과 얘기를 하면서 마찰도 있었지만 어쨌든 잘 끌고 왔는데 저기에서 그 중간에 고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요약을 하자면 확정 분양제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이제 도급제로 네. 거의 바뀌어버렸고 일부 좀 바꾸고 네, 거의 뭐 바뀌는 식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저 부분에 대한 계약을 무효다. 그러니까 계약을 저렇게 변경 계약을 체결했지만 우리 조합들이 네. 그때 당시에 제대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건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였고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조합장이 뭐 잘 설명을 못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이해를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태였고 네. 시공단 입장에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소리냐. 니들이 뽑아놓고 니들이 합의해놓고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는 거는 아니 그거는 조합 내부의 사정인 거고 그치. 나는 이렇게 설명을 했고 조합장이 알아서 너네한테 물어봐서 맞아요. 합의를 하지 않았냐. 이걸로 또 싸운 거잖아요. 마치 아빠가 친구한테 돈 빌려주기로 하는데 그 친구한테 가서 야 내가 1,000만 원 빌려줄게. 근데 내 와이프한테는 다 얘기했어. 오케이. 와이프한테 가서 야 100만 원 빌려주기로 했어. 그러고 나서 1,000만 원을 쐈어. 근데 와이프가 이제 계좌이체 한 거 보니 야 뭐야? 이거 아니잖아 얘기가. 그러면 부부 내에서 해결하세요. 그렇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돈 빌려간 친구 입장에서 야 1,000만 원 빌려주고 내년에 갚기로 했는데 왜 지금 와서 바로 달라 그러면 나는 안 되지. 그래도 어쨌든 공사는 하고 있어요. 질질 끌고 네. 오고 2022년 원래는 올해 5월에 일반 분양 예정이었고 내년 8월에는 여기에 입주가 가능할 것이었지만 이게 다 미뤄졌습니다. 네. 저 일반 분양 자체도 이제 올해가 안 되겠죠. 네. 뭐 될 리가 있나?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올해면은 올해 된다면 이건 진짜 기적이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2차 문제가 또 있었어요. 네, 2차 문제가 촉발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 노란색 저기로 시작돼 가지고 이제 막 툭탁 싸우다가 합의점이 안 생기니까 최근에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 공사 중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시공사 측에서 야, 공사비 안 올려주고 자꾸 그러면 우리 공사 이거 못 합니다. 이거 공사 중단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조합에서는 야, 니네 공사 못 하겠으면 하기로 한 계약을 파기하는 거니까 니네랑 계약 해지할 거야. 다른 시공사 쓸 거야. 강수를 든 거죠. 야. 근데 이게 진짜 강력한 수이긴 한데 초강수였어요. 말이 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 게 이게 시공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12,000세대를 지어야 되니까 너무 커요. 공사가 이게 어찌 보면 일반적인 아파트 3,000세대를 4개를 짓는 거잖아요. 버스 정류장 2정거장 거의 길이에요. 이게 무슨 아파트 단지야, 도시지. 그리고 안에 초등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있고 뭐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일반 소도시예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개 회사가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4개 회사인가가 아마 들어가 있는데 맞습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야 너네랑 안 해라고 했을 때 그럼 누가 할 건데 주요 건설사 4개를 빼. 야, 우리도 최고 지금 제일 큰 회사들 4개가 모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야 우리 빠지면 누가 할 건데 그럼 남은 애들이 레미안, 자이 뭐 이 정도인데 우리도 못해요. 이 정도의 규모란 말이죠. 저 때 당시가 한 51% 정도 진행이 된 거예요. 50% 정도. 절반 정도 지어놨는데 이게 사업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정도까지 올린 아파트를 이제 요만큼만 지으면 되는데 와가지고 누가 줘? 하자가 생겼네? 그 책임은 또 누가 질 거고? 못 하거든요, 사실. 안 되죠. 저도 건설사 출신이지만 남이 공사 반 해놨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마무리하면은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져야 되고. 그렇죠. 이 전에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놨는지도 모르고. 맞습니다. 괜히 들어갔다가 하자 터지면 다 내가 독박 쓰는데 이게 규모가 아주 소규모도 아니고. 그렇죠. 아마 단군일의 최대 맨날 묻는. 맞아요. 단군일의 최대. 그러니까 12,000세대인데. 12,000세대 이거는 사실은 재건축이라고 얘기하지만 소규모
신도시 만드는 거예요. 신도시를 만드는 신도시. 거죠. 진짜 3기 신도시 보시면은 12,000세대 정도 공급하면 중형급 그렇죠. 신도시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조합도 저렇게 초강수를 든 이유는 뭐였냐면 이렇게 나오면은 한 발 물러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조합 입장에서도 이제 강하게 한번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강하게 한번 이제 장이야, 에이 나도 우리도 장이야, 빡 부르면 뭔가 하나 할 것 같았는데 2022년 5월에 오케이 그럼 우리 타워크레인 철수할 거야. 그러니까 시공사가 자기네들도 생각을 해봤겠죠. 야 이거를 받을 수가 없다. 해지하면 그럼 나도 당연히 해지 당하는 거니까 그럼 나 뺄게. 그렇죠. 진짜 뺄게 하는 거죠. 니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도 빼버린다. 근데 저 타워크레인이라는 게 우리 뭐 공사장에 있으면 그 큰 크레인입니다. 근데 저걸 철수하는 의미가 뭐냐면 한번 철수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도르래 달린 거. 그리고 저기 공사 현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걸 철수하고 다시 하는데 9개월이 걸린다. 그러니까 저거 한번 빼면 일단 공기가 그렇게 연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 이제 장사 안 해서 안에 있는 재료도 다 빼고 그냥 나 여행 갈 거야 하는 느낌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야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중재안을 제시를 합니다. 서로서로 양보해라. 이게 뭐냐. 그러다가 처음에 내놓으니까 시공단 측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못해 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조합에 불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계약 유무를 떠나서 3조 2천억 원의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라 라고 중재를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사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이제 시공단이 이익을 뭐 더 많이 가져가겠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조합에서는 우리는 그만큼 못 내겠다 이거에 대해서 붙고 있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공사비 오른 건 있으니까 3조 2천억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찜찜한 부분은 감정원의 평가를 다시 받아라. 예전에도 받기는 받았으나 그게 이제 서류상에 있었던 거고 그 서류도 굉장히 미흡했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도. 원래 35층짜리 공사거든요. 이거 근데 감정원에 보낸 서류를 보니까 이게 45층으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예전에 이 검토를 받았으니 이게 제대로 된 거냐 라고 해서 다시 받아보자라고 하는 게 조합 측의 입장이었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3조 2천억 원을 수용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받아봐라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감재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이제 마감재가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런 마감재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또 조합이 한번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 바뀐 조합 집행부도 야 그 전에 뭔가 짬짬이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또 의심도 할 수 있는 거고 결정이 안 난 마감재에 대해서는 하되 거기서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면 이건 조합이 부담을 해라. 사실 뭐 돈 더 내라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오케이를 했어요. 뭐 조합에서도 공사를 뭐 안 하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사 기간이 지금보다 더 미뤄질 수 있는데 조합에서 쭉 얘기를 했던 건 내년 9월까지 무조건 맞춰라. 8월인가 9월까지. 그거는 쉽지 않죠. 맞춰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공사 길어질 수 있으니까 길어지게 될 거 인정하고 그 길어지는 공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돈이 들어가는 것도 조합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라. 라는 게 이제 중재안에 좀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오케이 수용하겠다 하고 6월 초에 밝혔습니다. 결국은 조합이 한 발 물러선 거죠. 물러서니까 저 소도 취하를 하고요. 그러니까 뭐 시공단의 입장을 거의 다 거부를 했던 걸 다 들어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시공단도 그래 조합이 이렇게 물러섰으니까 우리 크레인 지금 철수거하는 거 미루겠다. 그거 발표를 6월 9일 날 합니다. 6월 9일에. 6월 9일에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합의는 아니고 우선은 급한 거는 우선은 멈추겠다. 그렇죠. 크레인 철거하는 건 멈추겠다. 얘기해 보자라고 이제 6월 9일에 해가지고 뭐 극적으로 타결되나 어쩌나 이제 뭐 이런 이게 만약에 주식이었으면 그때 급반등했을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악재 다 풀렸으니까. 다 풀린 거니까. 그때 딱 반등하는 것 같다가 이제 6월 13일쯤에 소취하는 안 했습니다. 뭐 취하하려고 9일에 크레인은 우선은 안 뺄게라고 하고 안 뺄게라고 13일에 했는데 뭐가 또 있었어요? 13일에 이제 대출 문제가 터집니다. 대주단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한 군데가 아니에요. 17개의 금융기관이 들러붙어 있습니다. 참 전 근데 이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중간에 어떤 공공이 뭔가를 맡아서 들어간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굉장히 시장에 맡겼구나 이거를 100%를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게 조합에 빌려준 돈이 있어요. 공사비와는 별개로 집 뭐 땅 짓고 뭐 기둥 세우고 콘크리트 이거 말고 이주비. 그러니까 이주비는 뭐 이게 있어야지 이사를 가니까. 그렇죠. 내 집을 빼고 나 어디 뭐 텐트 치고 자? 지금 현재 이 집들은 지금 없습니다. 다 부셨고 새 집을 짓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기존에
원주민분들은 아니 나 뭐 돈을 줘야 내가 나가지 집이 없어지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사비를 달라. 그래서 뭐 전세를 얻든지 뭐 반전세 얻든지 주변에 좀 살고 계시다가 맞습니다. 지어지면 들어오세요. 라는 거였단 말이죠. 네네. 뭐 MP님 맞아요. 소치 않았어요. 이거 제가 지금 여기 쓴 거는 네네네. 소를 취하해라. 하라는 명예기하 유지해라 이렇게 네. 주장했던 거고 이게 이렇게 겁니다. 했던 거 아니에요. 소치 안 했습니다. 네. 예, 지금 그런데 이주비 그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주하고 뭐 했는데 네. 7월 말에 이게 대출이 만기예요. 이걸 연장 받아야 되는데 이건 이제 조합이 받은 대출입니다. 네. 사실은 이주비 대출이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이나 마찬가지예요. 담보로 그렇죠, 받아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집은 없어졌고 네. 그런데 새로 들어올 집은 일단 생길 거고 네. 그리고 땅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네. 그 땅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라서 네. 굉장히 당시 허물기 전에 감정평가액 때문에 적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줘가지고 어쨌든 대출이 됐어요. 저거는 이제 연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땅이 없어진 건 아니니까. 네네. 근데 문제는 사업비 대출이에요. 사업비 대출. 7천억 원에 대한 거. 이주비랑 사업비 차이가 뭐예요? 자, 이주비는 그냥 말 그대로 이사 가지고 뭐 전세 보증금할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돈이고 사업비는 공사를 만약에 이 땅에 아파트가 이렇게 서 있다. 네. 이걸 부시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조합원 땅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국유지 공유지네. 그럼 이거 살 돈도 필요하고 이거 살 돈을 건설사한테 그 집 주면서 이거 땅 좀 사주셔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끼리 야 여기에 보니까 이거는 서울시 땅이래. 그럼 그것 좀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겠네. 그 돈 필요할 거고 조합도 운영을 하는데 뭐 손가락 빨면서 집행부가 일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뭐 중간에 도로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쵸. 뭐 이런 것들을 사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그런 같아요. 돈들 이런 거 저런 거 짜잘한 돈들이 들어가는데 네. 짜잘하다고 보기에는 저것도 크죠. 7천억이니까. 7천억이니까. 저 돈을 대출을 하는 것도 이제 조합의 이름으로 대출을 합니다. 이거는 담보대출이 아니라 신용대출에 가까워요. 근데 신용대출을 뭘 믿고 해줘? 조합이라는 거는 사실은 실체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해줄 때 통상적으로 이 시공사가 건설사가 연대 보증을 서줍니다. 연대 보증을. 네. 집주인분들이 못 갚으면 저희가 갚겠습니다. 그리고 네. 보증을 서주면 은행 입장에서도 안전장치가 걸려 있는 거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대출을 해주는데 네. 그거 만기가 8월 23일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대주단 측에서 네. 못 해주겠다 연장을. 이렇게 나오게 되면 못 해주는 이유를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연대 보증을 못 쓰는 거냐 뭐 그런 네. 것도 아니면 먼저 못 쓰겠다고 한 것도 아니니까 어쨌든 근데 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만약에 저 돈을 못 갚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기서 잠깐만요. 네. 그러면 대주단이라는 건 그냥 은행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은행에서 왜 연장을 안 해준다고 하냐 이게 궁금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은 야 이거 공사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야 이자 낼 수 있는 거 맞아? 뭐 야 이거 원금 갚을 수 있는 거 맞아? 나 몇 년 뒤에 받아? 나 이러면 어떻게 돼? 나 이거 못 해줄 것 같아요. 빨리 내놔. 그렇죠. 이런 거라는 거죠 지금. 미리 말한 거예요. 갑자기 8월 23일 날 만기 연장 못합니다 이러면 안 되니까 야 우리 연장 못 해줄 것 같으니까 다른 방법 찾으세요. 뭐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끌려가는데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갔으면 23년 4년에 분양 다 하고 돈 다 생기면 우리가 싹 다 돈 회수 되니까 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야 니네 이렇게 싸우잖아. 그러면은 나 우리 돈 어떡하냐고 돌려줘.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생긴 게 저 돈을 그러면 못 갚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하죠. 집주인 입장에서. 7천억이면은 6천 세대라고 치면은 한 세대당 1억 넘게 지금 돈을 어디선가 가져와야 돼요. 근데 이분들의 대출 집이 있냐? 집도 없어요. 집도 없어 지금. 집도 없어. 신용대출로 1억 이상을 끌어당길 수 있냐? 뭐 아시잖아요. 안 돼요 요즘에. DSR 때문에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당장에 2달 안에 돈을 어떻게 마련해? 답이 없어요. 그 이주비도 만약에 이거 2개 다 못 갚으면 조합원당 한 2, 3억씩 내야 되는 저거 거죠. 이주비까지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진짜 답 없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되면 이럴 돈이 어딨냐 이거죠. 네. 집이 지금 없는데. 저 이주비 대출이야 땅을 담보로 했으니까 뭐 근데 그것도 문제인 거고. 네. 저 사업비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장이 안 됐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대주단 입장에서 은행들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갚아라. 그러면 조합은 못 갚습니다. 돈이 없다. 그런데 이걸 연대보증 쓴 곳이 있잖아요. 네. 시공사, 건설사 갚아라. 그럼 건설사가 갚아야 됩니다. 보증이니까. 그럼 시공사가 먼저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되죠. 네, 그럼 연대 보증을 당연히 섰으니까. 내가 이건 보증 섰으니까. 당연히 갚아야 돼요. 그리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능력 있어요. 7천억 정도는 현금 쌓아놓은 거 충분히 지금. 시공사가 한 4개가 붙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낼만 하죠. 낼만 합니다. 물론 큰 돈이긴 하나 낼만 하고 갚았다. 그럼 갚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좀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떼어먹은 돈을 내가 대신 갚아줬으니 그거는 얘한테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합한테. 그 조합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다. 라는 게 건설사들 입장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구상권을 청구했을 때 이들이 갖고 있는 거
땅. 그걸 경매로 넘기겠죠. 은행이 시공사한테 돈 받았으니까 네. 시공사는 조합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데 조합이 줄 수 있는 건 땅밖에 없으니까 없죠. 이 땅을 팔아서 경매로 해서 돈을 바꾼 다음에 그걸 가져가겠다는 개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합의 입장에서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경매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네네. 땅으로 받겠다는 거죠 지금. 네. 땅을 팔아서 받겠다. 그 네. 문제는 조합이 돈이 있으면. 네. 저 문제도 애초에 안 생겼겠지만 이 땅을 경매로 넘어갈 때 다시 사와가지고 어쨌든 사업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못 갚은 거고 시공사가 대신 돈을 변제를 해준 거고.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결국에는 시공사를 믿고 지금 은행 쪽에서 돈을 빌려준 돈이 하여간 한 2조 정도 되는데 네. 이거를 조합에서 다 내주면 네. 해결은 다 되는데 해결은 되죠. 왜냐면 대출을 갚아버리면 경매를 당할 일이 없으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누군간 돈을 내야 되고 네. 그러면 그 돈을 낸 사람이 야 나 돈 필요해 하니까 야 땅을 경매 칠 거야라고 할 수가 있다. 이게 가장 지금 큰 리스크입니다. 문제죠. 1번 문제가 그러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합이 주장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확정지 문제. 네. 야 우리 사업 같이 하기로 한 거잖아. 이 땅은 이 땅이고 건설만 해주세요가 아니라 건설사랑 우리랑 손잡고 확정지 문제로 지분 나눠 먹자며. 네. 그럼 같은 책임을 지는 건데 무슨 우리한테 구상권 청구야. 아빠가 진 빚이고 엄마가 진 따로 이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부부가 진 빚이야. 뭐 이렇게 바라보는 게 이제 조합의 주장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법정 다툼이 있습니다. 조합 입장에서도 억울한 거죠. 원래는 야, 니네가 처음 시작할 때는 다 해준다며. 그죠. 다 해준다고 해서 시작했다가 중간에 물론 뭐 바꾼 적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 부분은 진짜 제가 조합원이라면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억울하죠. 처음에 시공사를 선정한 여러 시공사 중에 얘네들을 선정한 이유는 뭐냐면 걱정 마세요. 2조만 받고 우린 끝. 더 이상 돈도 안 달라고 하겠습니다. 알아서 우리가 미분양이 나든 뭐 하든 다 책임지고 먹을 거 딱 먹고 떨어질 테니까 이걸로 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손 잡았는데 중간에 생각해보니까 조금 달라요. 근데 뭔 소리야. 아이씨 알았어 오케이. 근데 또 중간에 생각해보니까 또 달라요. 이러니까 조합원 입장에서도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저 같아도 짜증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야. 이 사업성이 얼마나 좋은 땅인데 네. 이 땅이 지금 뭐 분담금을 얘기하고 있으니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데 현 조합 집행부가 움직이질 않고 있다. 야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런데 현 조합 집행부 즉 바뀌어가지고 2021년에 새로 들어선 이 집행부가 네.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냥 만만디 그러니까 가만히 공사 중단을 통보한 조합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조합 안에서도 또 이제 또 다툼이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그 문제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비대위도 추진되고 비대위 입장에서는 지금 조합 집행부 잘라버려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뭔가 속도가 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갈등은 계속 살짝 있었는데 지금 대출 연장이 안 되는 바람에 스파크가 크게 튀고 있는 이것 거고. 때문에 지금 큰일이 난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날짜가 데드라인이 정해졌습니다.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뭐가 터졌냐 하면 서울시하고 정부가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서 조합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점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점검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근데 그 일부 문제점이 수십 건이라는 게 사실 발표가 안 됐는데 이게 어디선가 유출이 돼가지고 언론에 새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 조합 집행부의 반대 세력 입장에서는 이런 지금 조합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언론 플레이와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현 조합 집행부를 해임할 수 있는 요건이 다 충족됐다. 이거는 이제 정상위 그러니까 비대위의 주장이죠. 네, 현재 집행부의 반대 세력 입장에서는 얘네를 자를 수 있는 근거 다 마련해 놓고 그 발의 요건 충족됐으니까 이걸 8월에 해임하겠다. 그러면은 당장 7월에 이주비는 연장이 되냐 안 되냐도 사실은 문제이긴 한데 불확실이긴 한데 이렇게 나오는 건 아마 이게 지금 7월 말이잖아요. 예, 7월 말이에요. 저건 근데 뭐 담보대출이니까 어떻게 크게 문제 있겠느냐. 연장이 될 것이다. 예,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거고. 연장 중단 통보를 받은 거는 저 사업비 대출에 대한 부분, 7천억에 대한 부분이니까 저거를 좀 없애자. 그러면 최소한 8월 23일 전에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조합 입장에선 저러고 있는 거죠. 조합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도 사실 어려운 거죠. 6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조합이라는 게 결국에 뭐 항상 또 마음이 똑같지 않아서 그렇죠. 항상 비대위가 생기고 또 비대위 생기면 또 비대위 또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고 워낙에 또 금액도 크다 보니까 또 뭐 이권이나 이런 거에 또 유혹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오죽하겠어요. 많이 그런 다툼이 좀 생긴다. 중재안을 2차 중재안을 내놓겠다. 서울시 입장에서도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게
개인과 개인 건설사 간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12,000세대긴 한데 그중에 거의 5,000세대 가까운 물량이 일반 공급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네. 서울에 지금 공급 안 돼서 죽겠는데 네.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누구든 이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만간 2차 중재안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금 가뜩이나 공급이 없는데 네. 이게 없어지면은 이제 더 극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이거를 재개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은 있는데 또 이게 또 민간 사업이기도 하고 예. 또 이게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쉽사리 지금 뭔가 말을 못 하겠는 거죠. 네. 또 여기서 해결해버리면 또 공공이 개입해서 다른 거 또 해결해야 되니까 네. 다 해결해야 돼요. 사실 해결책은 되게 심플해요. 더 본질은 네. 분양가의 문제예요. 분양가 상한제. 네. 분양가를 눌러놓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어그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차한테 예를 들어 소나타를 네. 1,000만 원에 만들어. 네. 라고 국가가 정해놓은 거야. 예를 들어 국민들이 대다수가 타야 되니까 소나타는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현대차 기업하고 노조하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겠죠. 자, 1,000만 원에 만들긴 해야 돼. 그러면은 그럼 인건비를 깎자. 무슨 소리야? 우리 일하는 거 똑같은데. 회사 이익을 깎아라. 이거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 야 그래 그럼 우선 만들자. 야 만들긴 하자. 만들어 보면서 얘기해 보자라고 가다가 야 안 되겠다. 야, 임금 좀 깎아야겠다. 바퀴를 뺄 수는 없잖냐. 근데 임금을 깎아야지. 노조 위원장이 그래 임금 좀 깎아줄까요? 뭐 이러면 그래도 회사를 다니긴 해야죠. 하면서 가다가 노조 위원장 잘려. 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르고 파업하고. 다시 새로운 노조 위원장 반장이 새로 위원장이 왔어. 야 그거 임금 깎이는데 뭔 소리야? 제가 정상화하겠습니다. 돈 다 받아내겠습니다 하고 또 회사랑 또 붙어. 그 회사가 공장 폐쇄해. 그런데 차는 1,000만 원에 만들래. 계속 만들으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없앴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다 해결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이제 소나타를 마음대로 비싸게 파세요. 4억 2천만 원. 4천 아니 그래도 G80 이하로 팔아야죠. 그럴 거면 참 그렇죠. G70 이하로. 네. 4,500에 팔어. 4천에 팔아도 네, 된다. 4천에. 또 어찌 보면은 또 이제 현대차 그 소나타를 사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1,000만 원에 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4천에 팔으라니까 너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에 대한 취지 자체가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집값이 막 걷잡을 수 없게 올라가게 되고 그럼 진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더 멀어지고 박탈당한다. 그러니까 얘를 눌러야 된다. 라는 취지는 오케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부작용들이 더 크게 불거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얘를 그럼 풀어줄 것이냐.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얘를 살짝 풀어준다라고는 했는데 네. 풀어주면 그럼 뭐 좀 문제가 생길까? 그 적정 수준이라는 게 있죠. 적정 수준이라는 게 건설사와 조합에 불만 없이 모든 이득을 다 충족할 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충족을 하면서 얘가 시장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걸 분양받을 수 있느냐. 능력이 되느냐 제도적으로 가능하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네. 나온 것 중 한 1.5%에서 4% 정도 가격이 올라갈 걸로 보여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둔촌주공 25평도 네. 9억을 넘어요. 여러분들 9억이 넘어가게 되면 문제 1번 9억 안 넘게 거의 극적으로 8억 9천 얼마 맞아요. 나왔었잖아요 그때. 진짜 야 이거는 억지로 여기다 맞췄다. 네, 이거 맞췄다. 이거 맞춘 거 사실 분양가 공공주택은 특히나 그렇고 분양가 거기에 맞추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네. 6억 안 넘게 9억 안 넘게 이게 6억과 9억에 맞춰지는 게 되게 많으니까. 그리고 4% 올라가면 9억 넘어가죠. 1.5%만 해도 올라가요. 9억 넘어가요. 그러니까 4%는 그냥 8억 9천 뭐 얼마였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아파트에서도 저층은 좀 싸고 네네. 뭐 여기는 좀 비싸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특별공급 물량은 확 줄어들게 될 겁니다. 특별공급 물량이 다 줄어들면 우리는 저기에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 가점제. 네, 가점으로 그냥 100% 다 가점제로만 돌아가요. 그러면 가점제에 해당 안 되시는 분들 뭐 이거 어쩔 거예요. 여기 못 들어갈 거고. 청약 제도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공급이 5,000세대 되면 뭐하냐. 특별공급 물량이 더 많습니다. 일반 공급보다. 차지하는 물량이.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일반 공급이 더 많아지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9억을 넘게 되면 못 사요. 대출을 받아서. 대출이 안 되죠. 9억 이상 네. 분양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이거 현금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시공사가 돈을 빌려줄 수는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시공사가 돈을 빌려줄까? 일단 1번 의문. 빌려준다고 쳐요. 빌려주더라도 중도금이라는 게 원래는 선분양은 네. 한 2년 3년 두고 그 중도금 갚아가면서 돈을 좀 마련할 수 있잖아요. 네. 나중에 대출까지. 근데 이거는 거의 다 줬어요. 중도금 대출을 시공사에서 보증을 서준다고 하더라도 아마 1년 안에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럼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됐을 때 과열지역이니까 9억이 넘어갔다. 그럼 9억 이하분은
40%, 뭐 생애 최초 요번에 80%까지 해주겠다지만 어쨌든 6억까지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 돈 현금 들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건 누구 거? 현금 부자 거라는 손가락질을 받을 텐데 네. 이것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렇죠. 이게 8억 9천 얼마에 한 것도 사실 이게 대출이 안 되면 이제 금수저 아들 딸들이 다 사러 들어온다. 맞아요. 이런 논란도 있어서 사실 9억에 맞춘 걸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대출 문제가 또 생기니까 또 생깁니다. 또 대출을 또 풀어줄 거냐, 네. 또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다른 거랑 다 엮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 문제인 거죠. 문제예요. 그럼 분양가 상한제 살짝 풀었을 때 지금 나올 수 있는 건 저기 있거든요. 국토교통부령이거든요. 저 네. 9억 특별공급에 대한 부분은 국회 동의 없이 그냥 정부가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꾸면 올리겠죠. 올릴 수밖에 없겠죠. 네. 올리고 대출은 풀어줄 수 없으니 그런 부분들 원래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있잖아요. 바로 네.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 의무 풀렸습니다. 내년부터 네. 풀립니다. 그런 비슷한 것들을 풀어주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요 우선 지어져야지 할 얘기고 사실 지금은 그거보다도 빨리 이게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가 사실 핵심인데 네. 결국에는 뭐 유일한 방법은 이제 합의이지 않을까. 조합과 시공단이 서로 합의를 해서 결국에 이제 짓던 거 50% 지었는데 네. 53%인가 그렇습니다. 52%까지 온 것 53인가 같더라고요. 22인데 예. 그럼 이거를 그럼 나머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같은 마음인데 그쵸, 결국에 이거는 돈 때문인 거죠. 돈 때문인 거고 지금 걸린 거는 저 사업비 대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연장할 것이냐. 저거를 이제 시공단이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야 그거 우리 보증 서줄게 은행들아 괜찮아 대출 연장해 주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려면 뭐가 있어야죠. 있어야죠. 조합 측에서도 조합이 오케이 이래야 되는데 결론은 지금 이제 앞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안에 네. 무언가 유의미한 어떤 합의가 나와야 된다라고 네, 우선 보이고요. 그러지 않으면은 최악의 상황으로는 뭐 경매 뭐 이런 얘기도 가는데 그런 일까지는 안 일어나기를 뭐 저도 희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남의 일이 아닌 게 나 여기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5천 세대 정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기 신도시가 지금 다 30년이 됐습니다. 네. 얘네들 재건축할 때 똑같은 문제 또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둔촌주공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냥 우리나라 재건축 시장의 문제인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죠. 네, 분양가 상한제와 그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나서의 그 중간에 공사비가 바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말바꾸기도 있고 그걸 그냥 시장에다 사실 시장에 맡겨놓을 부분이긴 한데 전혀 어떤 가이드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게 계속 촉발되면 이제 우리는 어쩔 거냐. 네. 이게 재건축이 진짜 그 시공사 선정할 때 뒷단에서 일어나는 어떤 막 비리도 많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복잡한 것들이 너무 저는 많거든요. 되는 게 신기해요. 사실 재건축이 성공이 된 게. 그래서 보통 조합에서 막 구속도 많이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게 큰 돈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워낙 큰 일을 너무 개인들의 어떤 그런 약간 비전문적인 느낌으로 뭔가 진행되는 일들이 많다. 맞아요. 사실 비전문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대부분이고 시공사 측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전문적으로 그 일을 다루는 사람들이고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들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조합장도 뭐 어찌 보면은 그냥 명예직처럼 돼 있어가지고 뭐 돈 뭐 물론 조금 받긴 받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냥 개개인이 할 정도의 그런 일인가라는 맞습니다. 고민은 사실 좀 들긴 듭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좀 있다. 바꿔야 된다.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들도 어쨌든 7월 정도 안에는 좀 합의안이 나와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 안 되면은 서울의 공급이 극도로 더 줄어들기 때문에 집값 불안해집니다. 더더. 집값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네.